유비현덕 연대기 제1권 하북의 흙먼지 제1부 젊은 칼들 소설 전영훈 낭독 전지원 제5장 동인단 전투는 누상촌의 승리로 끝이 났지만 우리들의 승리에는 혹독한 대가가 뒤따랐다. 전날 밤의 전투로 누상촌은 38명의 목숨을 잃었다. 전투 중에 큰 부상을 입은 사람들도 여러 명이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어서 집집마다 따로 장례를 치를 수 없었기에 촌장과 원로들은 전사자들을 위한 합동 장례식을 치르기로 결정했다. 한동안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살아남았다는 안도감과 가까운 사람들을 잃었다는 슬픔이 뒤섞인 묘한 공기가 감돌았다. 나는 죽은 비적들의 시체를 한 곳에 모아서 매장하고 비적들이 남긴 물건들을 처리하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비적들이 쓰던 병장기를 모두 모아서 자경단의 무기고에 비축했고 비적들의 몸을 뒤져서 찾아낸 값진 물건들은 촌장에게 인계했다. 촌장은 자경단의 노고를 치하하는 뜻으로 노획물을 고스란히 자경단에게 돌려주었다. 나는 노획물을 절반으로 갈라서 절반은 전사한 단원의 유족들에게, 나머지 절반은 전투에 참가한 단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비적들이 타던 말들은 간홍과 그 동료들에게 전리품으로 내주었다. 비적들이 남긴 말은 60필이 넘었다. 간홍은 겸양의 표시로 그 절반인 30필을 자경단에 돌려주었다. 간홍이 사양한 말 중에는 적기도 포함되어 있었다. 나는 간홍에게 적기를 도로 내주었다. 내심 바라던 일이었는지 간홍은 사양하지 않고 적기를 받았다. 적기는 수백 년 전 서역에서 건너온 한혈마의 혈통을 이어받은 아름답고도 강인한 말이었다. 간홍은 적기를 손에 넣자마자 곧바로 말에 올라 마을을 떠났다가 사흘이 지나고 나서야 누상촌으로 다시 돌아왔다. 간홍은 적기에 올라 탁군 전역을 모두 둘러본 후 사흘 만에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간홍이 돌아온 날 밤에 나는 자경단 영체에서 간홍과 단둘이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간홍은 나에게 누상촌에 대해 떠돌고 있는 온갖 풍문들을 소상하게 들려주었다. 간홍에 따르면 누상촌의 자경단이 단 한 번의 전투로 적기단을 완전히 섬멸했다는 소식은 이미 탁군을 넘어 유주 전체로 바람처럼 퍼져나가고 있었다. 이미 나와 간홍은 사방백리 안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사이자 영웅이 되어버렸고 누상촌의 자경단 또한 탁군 일대에서 가장 용맹하고 정예한 토병으로 회자되고 있다는 것이 간홍의 이야기였다. 이미 알고 있을 테지만 앞으로 자네와 내가 탁군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한 가지뿐이네. 현덕, 이제부터 우리는 남은 인생을 협객으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걸세. 누상촌 전투에 대한 풍문들을 모두 쏟아내고 난 간홍은 웃음기 없는 진지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그렇게 말했다.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린가?
우리는 이미 세상을 향해서 칼을 뽑아들었고, 이제 죽기 전에는 그 칼을 내려놓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말일세. 나는 간홍의 말이 무슨 뜻인지를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다. 탁군의 모든 사람들이 노상촌의 승리를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평범한 백성들은 노상촌이 적기단의 횡포를 종식시켰다는 사실에 열광하고 있었지만 탁군을 지배하고 있는 상류층 사람들은 노상촌의 승리가 가져오게 될 파장을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수백 명에 달하는 가병단을 운용해서 탁군의 백성들을 착취하던 토호 가문들은 노상촌의 승리로 인해 위신에 큰 손상을 입게 되었고 탁군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던 관료와 무관들은 자신들의 무능함을 온 세상에 드러내게 되었다. 게다가 탁군의 온갖 이권들을 독점하고 있던 기존의 협객 파벌들은 노상촌의 자경단이 기존의 세력 판도를 뒤집어 엎을 새로운 파벌로 성장하게 될까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결국 우리는 적기단이라는 강적을 없앰으로써 오히려 탁군의 지배층 전체를 잠재적인 적으로 돌리게 된 셈이었다. 그들은 노상촌과 자경단을 제거할 수 있는 수단을 무궁무진하게 가지고 있었다. 그들은 관아의 허락도 없이 멋대로 무장했다는 명목으로 우리를 도적으로 몰 수도 있었고 솜씨 좋은 자객들을 시켜서 나와 간홍을 죽인 후에 그 죄를 적기단의 잔당들에게 뒤집어 씌울 수도 있을 터였다. 노상촌을 향해 다가오고 있는 이 거대한 파도를 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강고한 힘이 필요했다. 그러나 나는 그 힘을 어떻게 얻어야 할 것인지를 알지 못했고 설령 힘을 얻는다고 해도 긴 시간 동안 그 힘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수완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자네도 알다시피 나는 협객과는 거리가 먼 사람일세. 간홍은 내 눈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태어날 때부터 협객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나? 칼 없이는 살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칼을 집어든 사람을 협객이라고 부르는 것뿐일세. 내가 다시 부관이 될 테니 자네가 자경단을 맡아주게. 자네라면 이 자경단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걸세. 나의 말에 간홍은 다시 한번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다. 혼자서는 못하는 일이네, 현덕. 나는 중산정왕 유승의 후손도 아니고 대학자 노식 선생의 제자도 아니니까 말일세. 나는 간홍의 대답에 말문이 막혔다. 간홍의 말은 옳았다. 간홍은 상단에서 일하던 무부 출신이었고 탁군의 협객이나 무례배들과 친분이 깊었으며 무엇보다도 귀족 가문의 자제가 아니라 평범한 서민의 자식일 뿐이었다. 간홍은 귀족들의 멸시를 받을 만한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었고 따라서 그들의 표적이 되기에도 알맞은 인물이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네. 미력 하나마 자네와 함께 싸워보도록 하겠네. 나는 단숨에 술잔을 비운 후 그렇게 말했다. 원하는 대답을 얻어낸 간홍은 흡족한 듯 호탕한 웃음을 터뜨렸다. 더럽고 어두운 일들은 모두 나에게 맡겨둬라, 현덕! 실컷 웃고 난 간홍은 나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렇게 말했다. 술자리는 밤이 깊어지도록 계속되었고
간홍은 거나하게 취한 모습으로 적기에 올라 영채를 떠났다. 나는 간홍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제자리에 서 있었다. 더럽고 어두운 일이라. 나는 속으로 중얼거리며 눈앞의 어둠을 한참이나 더 응시하다가 이윽고 영채를 떠나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다음 날 나는 날이 밝자마자 현령에게 면담을 요청하는 서신을 작성했다. 서신은 촌장의 손을 거쳐서 현령에게 전달되었고 현령은 나와의 만남을 기다렸다는 듯 곧바로 나의 요청을 받아들여 주었다. 나는 현령에게 간홍이 돌려준 군마 30필을 예물로 바쳤다. 현령은 내가 들고 간 선물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한 제국에서 관직을 얻기 위해선 황제에게 거액의 돈을 바쳐야만 했다. 지금의 현령은 탁현령의 자리를 얻기 위해 비싼 이자가 붙는 거액의 돈을 빌렸을 것이다. 군사 기지들이 밀집해 있는 유주 지역에서 군마의 값어치는 천금과도 같았다. 군마 30필을 암시장에 내다 팔면 한동안은 낙양으로부터 빚독촉을 받지 않을 수 있을 것이었다. 나는 현령에게 누상촌에서 벌어진 전투의 심화를 소상하게 보고한 후 적기단의 수계가 착용했던 갑주를 선물로 바쳤다. 아마도 현령은 그 갑주를 상급자인 탁군 태수에게 올려보낼 것이고 탁군 태수는 갑주를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와 함께 낙양 조정으로 보낼 것이었다. 태수가 적기단의 일을 낙양에 어떤 식으로 보고할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태수는 모든 공을 자신에게 돌릴 수도 있었고 갑주를 넘겨준 탁현령과 공을 나누어 가질 수도 있었다. 그가 어떤 결정을 내리건 내가 바친 갑주는 그들의 전공을 입증하는 완벽한 증거물이 되어줄 터였다. 나는 조정의 고관들이 적기단의 최후에 대해 어떤 보고를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다. 나는 오직 나와 누상촌을 보호해줄 후견인을 만드는 일에만 관심이 있었다. 나는 현령에게 나의 혈통과 이력에 대해 상세하게 말했다. 현령은 내가 중산정왕 유승의 후손이라는 사실과 대학자인 노식 스승님의 제자라는 사실에 깊은 인상을 받은 듯했다. 자네는 장차 한 제국을 떠받칠 동량일세. 내가 자네를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을까? 면담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는 나에게 현령은 그렇게 말했다. 나를 바라보는 현령의 눈빛은 한없이 부드러웠다. 나는 현령이 자경단의 무장을 해제시키고 유비와 간홍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입을 다물게 해줄 것임을 확신하며 그의 집무실을 떠났다. 운이 좋다면 조만간 현령의 소개로 태수를 만나게 될지도 몰랐다. 누상촌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는 태수에게 바칠 예물을 어떻게 마련해야 좋을 것인지를 고민하며 먼 산을 바라보았다. 현령을 만나고 돌아온 후 나는 탁군의 명사들과 교류를 시작했다. 탁현령이 나의 후견인이 되었다는 소문이 돌자마자 많은 명사들이 예물을 보내오며 만남을 청했다. 그들 중에는 사병을 거느린 토호들도 있었고 낙양의 중앙정계에서 활동하던 사대부들도 있었다. 나는 내가 받은 모든 초대에 응했다.
나는 명사들의 저택을 방문하거나 그들이 모이는 연회에 참석하는 일로 시간을 보냈다. 연회에는 이름 높은 문사들과 지역의 유지들, 명문가의 세련된 자제들과 낙양에서 온 유명한 예인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나는 그들 앞에서 항상 살얼음을 밟듯이 조심스럽게 처신했고 조금씩 명사 집단의 일원이 될 자격을 인정받기 시작했다. 내가 양지에서 탁군의 명망가들과 교유하는 동안 간홍은 음지에서 누상촌 근방의 협객 무리들을 하나씩 제 앞에 나가며 몸집을 키우고 있었다. 간홍은 회유와 협박을 적절하게 섞어서 쓸 줄 아는 뛰어난 수완가였다. 간홍은 자신의 수완에다 새로이 얻게 된 명성까지 이용해서 누상촌 근방의 협객 무리들을 차례로 흡수했다. 탁군을 장악하고 있던 기존의 파벌들은 무적의 기병대장으로 위명을 떨치고 있던 간홍을 섣불리 제거하지 못한 채 간홍의 움직임을 숨지겨 지켜보기만 했다. 누상촌 전투가 끝난 후부터 계절이 한 번 바뀔 무렵 마침내 간홍은 누상촌을 중심으로 사방 70리 안에 있는 거의 모든 협객 무리들을 평정했고 탁군에서 10손가락 안에 드는 협객 파벌의 수장이 되었다. 그해 가을이 다 지나가기 전에 우리들은 추수를 끝마친 누상촌 사람들을 위한 잔치를 마련했다. 새로이 간홍과 일하게 된 협객들이 마을 사람들과 섞여서 웃고 떠들며 술을 마셨고 나와 간홍은 상석에 함께 앉아서 술잔을 기울였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어울리는 것은 몇 달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간홍은 우리 두 사람 사이에 불화가 있다는 소문을 사방에 퍼뜨렸고 조만간 유비패와 간홍패가 누상촌의 지배권을 두고 일전을 벌이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만책은 이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손에 얻었고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그 사실을 알아야만 했기 때문이었다. 자네와 나는 이제 대천을 건너가 사지에 몸을 담은 거다, 현덕. 간홍은 술을 마시면서 그렇게 말했다. 간홍의 말은 옳았다. 우리는 힘 있는 자들이 돈과 권력을 얻기 위해 벌이고 있는 기나긴 전쟁에 발을 담그고 말았다. 이것은 단 한 번의 패배만으로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가혹한 전쟁이었고 그 누구의 힘으로도 멈출 수 없는 영원한 전쟁이었다. 우리들의 전쟁은 탁군의 백성들이 모두 죽어서 탁군이라는 우물이 완전히 말라붙을 때까지 계속될 것이었다. 그리고 나와 간홍은 그 전쟁을 선두에서 이끌어 가야만 할 터였다. 그날 간홍은 누상촌 자경단의 부단장에 취임했다. 새로이 간홍의 수하가 된 협객들도 간홍을 따라 자경단에 입단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의 잔치를 끝낸 후 북쪽 문 밖에 있는 작은 언덕에 따로 모여서 입단 의식을 거행했다. 새로운 단원들은 단장인 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충성을 맹세하는 서약을 해야만 했다. 지금까지 그들은 간홍의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부터는 간홍뿐 아니라 나의 사람들이기도 했다. 그날 나는 단원들에게 새로 지은 자경단의 이름을 발표했다. 그동안 누상촌의 자경단에는 딱히 정해진 이름이 없었다. 마을 사람들은 자경단을 그저 토병이라고만 불러왔었다. 나는 자경단에 동인단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로 마음먹었다.
주역의 13번째 궤인 동인궤에서 따온 이름이었다. 나는 술잔을 들고 단원들 앞에 서서 동인단의 뜻에 대해 말해주었다. 동인이란 들판에서 만난 자들이 힘을 합쳐서 큰 강을 함께 건너간다는 뜻이다. 나는 술잔을 높이 들어올리며 말을 계속했다. 이제부터 우리들은 서로의 목숨을 지켜가며 엄혹한 길을 걸어가야만 한다. 간홍과 내가 앞장을 서겠다. 영원한 안녕을 누리기 위해 잠시만 어려움을 참고 견뎌보자. 구기자 술이 달다. 다들 밤새도록 마셔보자. 나는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 단숨에 들이켰다. 간홍과 나머지 단원들도 나를 따라 잔을 비웠다. 그날 나는 새로운 단원들과 취하도록 마셨다. 술자리는 밤이 늦도록 계속되었다.